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의 박용호 교수입니다. 오늘 생애 주기에 따른 조직 내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는 일종의 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이제 처음에 한 10분 정도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오늘 귀한 또 두 회사의 사례를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 보시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생애 주기에 따른 조직 내 경력 개발과 직원 경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처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력 개발이라는 게 뭘까?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작년 대회 때 와서 경력 개발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근데 그게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작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나 다시 이제 틀어봤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 아시죠? 죽겠더라고요. 예.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슬라이드 한 3개 정도는 작년 거 그대로거든요. 그대로인데 경력 개발이 뭘까? 그리고 왜 요즘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경력 개발 얘기하려면 경력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경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과 관련된 평생에 걸친 경험, 이게 경력입니다. 이게 뭐 저의 얘기뿐만 아니라 커리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경력의 정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된 평생에 걸친 경험이 경력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옆에서 간접 경험을 한다라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뭔가 일터에서 했던 경험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이제 경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영업 경력이 몇 년이에요. 저는 기획 경력이 몇 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 사람은 하나의 경력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커리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쪽 문헌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론은 경력이라고 하는 건 곧 삶 그 자체가 아니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요. 커리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커리어라고 하는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라이프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경력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뭔가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이슈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어가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경력 개발이란 조직 구성원의 현재 미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맡게 되는 일과 관련돼서 내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걸 위해서 개인과 조직이 동반자 관계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개인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만 조직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경력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경력 개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접근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최근에 경력 개발과 관련된 키워드를 만약에 저보고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주도적으로 경력 개발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어떤 커리어 경로 이런 거 보여주고요. 시간마다 뭐 승진하고 이동되고 뭔가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개인이 자기의 커리어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주도성,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번째는 가치 지향입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많은 주도성이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따라서도 이것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에 대한 어떤 의미감을 갖고 있는가, 일의 의미와 관련된 논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지향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들의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본인의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경력 개발의 행동들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작년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의 경력 개발과 관련된 어떤 현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참 귀하게도 이제 기업의 사례들과 같이 또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이기도 한데요. 커리어 디벨롭먼트,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더 HRD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HRD 관점에서 바라본 경력 개발이라고 제가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보고 한 장만 찢어가라고 하면은 저는 저 장을 찢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게 일종의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 책에 나와 있는 프레임워크인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경력 개발의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제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가운데에 있는 그 실천 전략 및 프로그램일 겁니다. 오늘 이제 보신 두 가지 이 두 회사의 사례는 어떤 전략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만히 보면 조직이 어떤 지원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 뭐 예를 들면은 전략 및 보상 구조라든지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간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당 부분 최근에 가지고 있는 또 이슈는 이제 개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전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특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동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력 개발과 관련된 이슈에 그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실천 전략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것들과 상호작용을 맺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직 수준에서는 이제 그 인적 자원이 리텐션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그 조직의 전략일 조직 수준에서 했던 결과일 수 있고 개인 수준에서는 객관적으로 경력 성공을 느낀다, 경력 성공이 이루어진다거나 예를 들면 승진이 된다거나 보상을 받는 거겠죠. 혹은 이제 주관적 경력 성공 이런 것들이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사례들은 사실은 이러한 메커니즘 속 안에서 특별히 저 가운데 있는 실천 전략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얘기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 라이프의 관점이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런 이슈를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례에서도 항상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employee experience입니다. 직원 경험입니다. 직원 경험. 내가 조직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는 거죠. 예. 그것이 여지껏은 계속 우리가 몰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고객 경험 이런 얘기만 하는 곳 회사보다 직원 경험을 얘기하는 회사들 그거에 관심을 쏟는 회사들이 성과가 더 많이 나더라 이런 얘기도 지금 이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맥킨지 쪽에 나와 있는 보고서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나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X 뿐만 아니라 EX와 관련된 얘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 경험이란 뭐냐? 직원의 기대, 필요, 요구와 그들의 기대, 필요, 요구에 관한 조직의 설계 사이의 교집합.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운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말로 편안하게 바꿔보라고 한다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이 보시면 이거죠. 문화, 기술,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결론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싶은 조직을 설계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직원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이콥 모건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Employee Experience Advantages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직원 경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특히 앞에서 문화와 관련된 걸 얘기를 할 때 저런 것들을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celebra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그 C, E 이거에 따라서 그 각각의 이제 그 앞글자를 따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제 직원들을 좀 이렇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뭐 끝에 세 가지만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들이 또는 코치의 역할,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10가지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조직에서 직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그다음에 그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제 직원 경험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조직 내 개인 성장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일종의 직원 경험의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보실 이 경력 개발의 사례들은 일종의 조직 내 개인 성장의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적해 나가고 있는지, 그걸 조직이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를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바로고 성장문화팀의 고낙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매년 이렇게 참가자 입장으로 왔다가 이 앞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서 있다 보니까요. 떨리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좀 영광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현업의 HR 담당자로서요. 구성원 성장을 위해서 고민했던 내용과 실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드리는 자리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실제 그 교육 업무, HR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나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바로고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소개를 드리면요. 바로고는 상점과 라이더를 연결해주는 딜리버리 플랫폼 IT 회사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되게 큰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성장을 겪으면서요. 다양한 HR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에 대한 가치를, 열정, 진심. 세상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늘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수만 명의 가족이 생겼고 수천만의 인식을 바꾸었으며 수억 건의 마음을 연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미래를 바라봅니다. 바로고는 다시 한번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물류의 연결을 넘어 우리는 다음 시대의 연결을 준비합니다. 바로고는 꿈꿉니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열정이, 당신의 진심이 더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바로고의 위대한 여정을 당신과 함께 시작합니다. Welcome to Meta Logistics World. 바로고. 네, 바로고는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상점과 라이더를 연결해주는 딜리버리 플랫폼 IT 회사고요. 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국 단위 딜리버리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해서요. 지금 현재는 업계 1위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산업을 리드해오고 있습니다. 바로고는 세상에 활력을 더하는 초연결 생태계를 만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요. 기존 주력 사업인 일용 기반의 딜리버리 플랫폼 사업과 더불어서 사륜 물류 서비스, 그리고 배달에 특화되어 있는 공유 주방 사업,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컨설팅, 그리고 상점향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바로고만의 초연결 생태계를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고가 속한 산업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년도 코로나 확산 시기에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한 7배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약간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비식음 분야로 크게 또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바로고는 이 코로나 시기에 산업이 성장하면서 바로고도 성장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5명 규모에서 지금 현재 한 300명 규모로
약 한 7배 정도가 증가 인원 양적 성장을 이뤘거든요. 그러면서 그 양적 성장을 경험하면서 그 필요한 인원들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특히 그 시기가 IT 개발자들에 대한 인력난 모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그리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나가지 않을까에 좀 포커싱 맞춰서 직원 경험들을 좀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HR이 고민했던 주요 한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외형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40명의 조직 규모와 300명 조직 규모가 갖춰야 될 제도, 그리고 그들 구성원 간의 소통, 그들의 케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된 인원들이 조직에 정착해서 조직 문화를 흡수하고 본인의 성과, 본인의 일을 잘 수행하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저희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다양해지고요. 규모도 다양해지다 보니 기존에 해오던 집체교육 방식으로 더 이상 교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성장 니즈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경쟁 환경도 치열해지고 기술과 트렌드도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해서 교육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기가 됐죠. 그래서 바로 그 HR에서 좀 고민했던 내용은 첫 번째, 신규 입사자들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온보딩 시켜서 안정적으로 우리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회사 주도로 더 이상 집체 교육을 할 수 없다면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역량을 개발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이 2가지에 대한 고민이 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이 2가지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그 온보딩 프로세스인데요. 온보딩 프로세스는 실질적인 온보딩 프로세스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입사 당일 OT부터 시작해서 구성원들 OJT 그리고 2번의 집체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조직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다음에 1년차 때 약간 그들의 온보딩 그리고 입사 1주년을 축하하는 간단한 행사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특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고가 온보딩 프로그램을 만들 때 3가지 주안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입니다. 저희가 수시 채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요, 그 집체 형태로 뭔가 필요한 정보를 인문교육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인문교육 시기랑 그다음에 입사 시기에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집체 교육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적시성 있게 줄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온보딩 프로그램에서 나와 회사 그리고 구성원, 리더와 어떻게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해서 조직 내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했고, 마지막 3번째는요, 온보딩 프로그램이 단순히 회사에서 주어진 원행이식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습자가 중심이 돼서 학습자의 커스터마이징된 온보딩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할지를 고민했고, 그 고민에 대한 결과들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온보딩 단계에 없었지만 프리보딩 단계인데요. 프리보딩 단계에서는 저희가 후보자가 채용이 확정되면 그들한테 간단하게 환영의 메시지와 온보딩 가이드라는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환영받는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요. 회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사전에 좀 이해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던져주면요,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그리고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고요. 그 안에서 현직자, 현직 리더 그리고 입사한 지 3개월 미만의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회사 소개, 업무 소개들을 저희가 노션 페이지를 통해서 만들어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들어올 수 있었고, 실제 접속률이나 활용률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리보딩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요, 내부 현업 조직의 리더한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통해서 리더가 신규 입사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을
좀 체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실제 2단계에서 OJT 2-3주간의 OJT 계획을 수립하고 OJT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멘토까지 선정해서 좀 신규 입사자가 왔을 때 바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 당일부터인데요. 입사 당일 오리엔테이션 때 저희가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게 회사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환영받는다라는 경험을 제공하는 OT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입사자가 오면요, 당일날 그 해당 조직의 리더가 전사 그 소통 채널을 통해서 어떤 분이 입사했다, 이분은 어떤 분이고요, 어떤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환영의 메시지를 주고요. 실제 신규 입사자가 본인이 이제 어떤 각오나 다짐을 한 것까지 같이 공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이모지를 달고 댓글을 달면서 서로 환영해주고 축하하는 이런 자리를 갖고 있고요. 저희는 1층이 카페테리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요, 1층에서 모르는 얼굴을 보면 이번에 새로 오신 분 어떤 분이죠?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리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굿즈는 저희보다 더 훌륭한 굿즈들을 많이 웰컴 키트를 주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이렇게 좀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굿즈에 본인 이름을 좀 박아서 먼저 당일날 드리면서 온전히 이제 회사의 소속감, 회사의 구성원으로 좀 소속됐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OT를 진행을 하는데요. 떨리네요. 네. 저희가 신규 입사자들한테 온보딩 가이드북을 PC를 키면 바로 접속할 수 있게 첫 화면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온보딩 가이드북을 다 개인별로 맞춤화되어 있는 환영 메시지와 그 다음에 본인이 필요한 저희 그 뭐라고 할까요? 소프트웨어들, 아이디 패스워드들도 다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도 저희는 원온원으로 주로 진행을 해요. 뭐 오늘 한 명이 채용이 됐고 내일 또 오면 그때 모아서 하지 않고요, 원온원으로 하고 그 사람의 경력이나 직무에 따라서 좀 메시지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당일부터 OJT 기간 동안 2주 동안에 저희가 바로 퀘스트라고 해서 회사에 대해서 이해할 내용들, 그리고 좀 업무 준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약간 게임 형태 퀘스트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깨나갈 수 있는 이런 그 O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뭔가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요, 그 단계별로 이 성취를 느끼면서 약간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단계를 퀘스트를 완료하시면 하나의 선물도 주면서 이렇게 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QR 접속하시면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회사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좀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일일이 집체 형태로 뭔가 회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 가지고 집체 교육을 하는 거는 에너지 소모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해서 1시간, 2시간 단위에서 그 과목들을 좀 끊어 놓고요, 현업 담당자와 소규모로 그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상시로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특징적인 부분은요, 신규 입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들 중에서도 또 업무 내용이 궁금하면 같이 들어와서 논의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고요. 기업 현장 교사가 실제 현업 담당자거든요. 리더급이 아니라 담당자가 와서 좀 더 생생한 목소리로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내할 수 있었던 이런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건요, 이걸 참여하는 인원이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직무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내 강사가 좀 메시지들을 달리하면서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입사자가 본인이 이걸 듣고 저 이런 내용 더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것도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요, 저희가 그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람들끼리 약간 네트워킹의 용도로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집체 교육인데요. 저희는 분기에 한 번씩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분들을 모시고 입문 교육이라고 오프라인 교육을 집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체 교육의 목적은요. 저희는 경력직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공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수 개념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분기에 모인 사람들끼리 동기라는 이렇게 동료애를 좀 형성해 줄 수 있도록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많이 알아가는 단계의 컨텐츠로 준비를 했고요. 실제 진행되는 컨텐츠는 3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수습 해제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자기의 업무 목표 그리고 그 성장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민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안내하고 그다음에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메타버스 방탈출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핵심 가치를 실제 이해해보고 그와 관련된 팀 미션 활동을 하면서 좀 소속감, 동료 애들을 느끼면서 팀빌딩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문교육 하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시점이 되면요. 저희가 온보딩이 끝났다. 마지막 온보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로고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바로 선다라는 의미에서 바로서기 워크숍이라고 명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워크숍의 컨텐츠는요. 실제 온보딩 경험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 보고요. 실제 회사에서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는 스스로 지금 어떤지 그리고 나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 그리고 내가 일하는 주변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바로고에서의 업무 환경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요. 이 진단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러한 걸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의외로요. 이렇게 인문교육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라면요. 요 진단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나와 다른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의미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제 업무 관계상에서 이해하는 폭을 좀 넓히는 이런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바로고에서의 본인의 비전과 그거를 응원하는 응원 메시지들을 좀 다짐을 작성해보고 저희 팝아트거든요. 그래서 팝아트를 그리고 그 안에 말풍선에 본인 스스로의 비전과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서로 좀 격려하는 이런 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보딩 프로그램인데요. 입사 1년 시점에 CU와 온보딩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바로고 구성원으로서 고생한 노력에 대해서 동료들 또는 리더분들이 이렇게 영상 메시지로 축하하기도 하고요. 대표님과의 시간이 원회의에 그냥 그게 아니라 사전에 이분들이 회사에서 1년 동안 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니면 바라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투웨이로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의 방향성도 이해하고 본인이 앞으로 커리어 비전과 어떻게 얼라인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동기부여하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고 온보딩 프로그램인데요. 바로고에서는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면 좀 꼭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교육 이후에 학습 조로 모이잖아요. 조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뭐 교육 상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는 그 학습 조별로 그 학습을 진행할 때 조별로 우수조 그리고 차등해서 그 회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등한 조는 뭐 25,000원, 꼴등한 조는 뭐 2만 원 상당의 인당 2만 원 상당의 회식을 하도록 하고요. 교육 이후에도 좀 더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교육마다 그걸 상금으로 걸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해서 식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함께 교육을 들었던 모든 클래스 안에 어떤 내용들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식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또 같이 나중에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요 좀 반응이 좋아져서 그들끼리 뭐 사내 동아리도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 뭐 회식도 자주 하면서 좀 더 관계가 튼튼해지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하면 만족도 서베이를 하잖아요. 저희는 서베이 플러스 교육 후에 성장 레터라는 것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장 레터는 서베이한 결과랑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학습했는지를 요약한 내용으로 저희가 뉴스레터 형태로 제작해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거를 받는 사람은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 교육을 참여한 참가자들한테는 보내는 목적은 어떤 교육을 들었는지 리마인드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직상위자에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직상위자에게 보내는 목적은요. 내 구성원이 어떤 교육을 듣고 왔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관식 서베이나 이런 내용들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돌아왔을 때 그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소재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저희가 온보딩하면서 리더분들한테 구성원들 케어하셔야 돼요. 면담하셔야 돼요.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뭐가 어려운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잘 안 돌아가거든요. 왜냐면 리더도 부담이 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 주면 야, 너 그 교육 이거 재밌었다며? 반응 좋았더라? 이 말 한마디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그래서 힘든 건 없어?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그 소재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온보딩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교육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성원들 간의 소모임 그리고 이렇게 성장 레터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업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인데요. 저희가 바로우가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실제 아직 조직 규모가 300명밖에 안 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컸지만 스타트업인데요. 실제 보면요. 20개 그룹실이 있고요. 42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 팀 안에는요. 45개 플러스 알파의 직무가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직무 교육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3명 가지고 직무 교육을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서는 한 5-6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연차와 경험과 역량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니즈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회사에서 주도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변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기술 교육을 준비하면 이미 그 기술 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치하기 위해서는 현업 중식의 신속한 대응, 자기조적 학습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3가지 사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DP 제도인데요. 개인 성장 관리, IDP라고도 불리는데 저희는 PD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스스로 역량 수준들을 좀 체크해 보고요. 성장 니즈를 본인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동소이할 거예요. 근데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무슨 교육을 듣겠습니다, 무슨 역량을 개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전년도 동료, 상사로부터 받았던 피드백, 저희는 주관식 피드백을 더 성과 피드백 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피드백 내용 중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인지를 무엇인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나는 올해 뭐를 좀 개발할 거야 라고 쓰도록 되어 있고요. 단순히 솔루션이 교육, 세미나 뭐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저 이 업무 하고 싶어요, 저 ETF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 본인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상위 리더랑 충분히 소통하면 직무도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PDP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2가지 좀 주안점을 뒀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희 그 개인별 성장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같은 그룹 실원들이 다 볼 수 있게 그 노션 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목적은 실제 나랑 같은 일을 하는, 나랑 같은 직무를 하는 사람은 어떤 성장 니즈가 있는지를 보고 벤치마킹하거나 서로 비슷한 니즈가 있는 학습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좀 상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는 이게 잘 작동되도록 교육을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리더와 분기별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귀찮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피드백이나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데이다. 그래서 실제 잘하고 있는지 도와줘야 될 거 없는지 라이트하게라도 한 5분 10분이라도 좀 티타임을 통해서 점검하고 도와줘라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액션하게 만들고 그 액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PDP 제도를 통해서 나온 솔루션은 사회교육을 지원해주고, 네, 사회교육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학습에 대한 니즈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학습 조직을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5명 이상 학습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을 제출한 조들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실제 6개월 동안 활동 기간 동안에 한 280만 원 정도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현업에 적용했는지, 어떤 사례들을 좀 추가로 업무에 적용해서 개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액션 러닝 형태의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성과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성취감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발적으로 좀 학습조를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한 6개 조, 한 35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역량도 향상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들, 그러니까 보통은 일은 우리 팀끼리 하잖아요. 이거는 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조직도 이해하는 이런 자리가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회고하는 문화가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회고록을 다 작성하거든요. 학습 일을 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의 피드백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그 학습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을 해놨는데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들을 좀 자율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식 콘서트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테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CEO와의 CEO나 회사 방향성에 대해서 소통하는 연결 컨셉, 그리고 개인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는 나눔 세션, 그리고 외부에서 산업 트렌드라든지 이런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성장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두 스피커도 그렇고요. 그리고 참여도 구성원 자율에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다양한 HRD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특이사항은 저희가 개인의 성장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조직의 성장에 대해서 저희 HRD 담당자들이 사내 컨설턴트가 돼서 조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별 맞춤 컨설팅, OD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영업조직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아니면 실제 조직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조직 내 갈등, 소통에 대한 문제들을 실제 분석하고 퍼실리테이션까지 하는 이런 역할도 수행하면서 조직의 성장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좀 달려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15년 정도 HR을 하면서, 그리고 또 실제 바로고에서 HR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HR을 휴먼 릴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바로고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을 보시면요, 회사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의 일과의 관계, 나와 구성원의 관계, 그리고 리더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좀 강화해주고 그 관계 안에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신 일에서도 한번 관점을 전환해서요, 우리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회사와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과 어떻게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서 쉽게 온보딩하고 회사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다면 또 다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대구은행 연수 원장입니다. 앞서서 이제 고 팀장님께서 너무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셔갖고요. 제가 더 긴장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HR 담당도 고 팀장님보다 근무 경력이 더 짧아서 여러분 앞에서 이 발표하는 게 너무 떨리게 하는데요. 용기 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은행은 올해 인적 자원 개발 우수 기관 대기업 부분에 신규 신청 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운이 좋게도 대기업 부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 그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분으로부터 이번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HRD 트랙의 직원 경험과 경력 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좀 개인적으로 무척 부담스럽고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은행의 경우에는 그 신입 병원으로 입행을 해서요. 그다음에 그 과장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지점장 과정을 거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직급별 과정과 그다음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좀 지금 직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기업 여신, 그다음에 기업 금융, 뭐 리스크 관리 이렇게 다양한 과정들에 대한 크게 투 트랙으로 움직이는데 그 과정들이 좀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세부 커리큘럼은 좀 다를 수 있더라도 큰 틀에서 이제 세로로 진행되는 과정, 이제 가로로 진행되는 과정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한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관계자분께서 저희 뒤에 소개해드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4프로 PT 연수가 있는데요. 그런 같은 경우는 그 연수 진행하는 측면에서 좀 디테일을 좀 많이 강조를 해서 연수를 진행하다 보니 연수 종료 후에 그 직원들이 이제 평가 점수가 좀 높게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용기를 많이 내주셔갖고 이제 강의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할 강의는 그 직원 경험 공유를 통한 학습 몰입 이렇게 뭐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 제목에 의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저 강의가 끝난 뒤에 저와 좀 비슷한 HRD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처럼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과 좋은 그 의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은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에 ESG 연수제도, 그다음에 늘 고심하는 CDP, 세 번째 학습 여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일 첫 번째 있는 ESG 연수 제도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연수 제도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직원 경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의를 한번 되짚어 보고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RD 담당자라면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강의 키워드인데요. 몇 년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HRD 쪽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마케팅의 고객 경험에서 파생된 개념인데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이콥 모건에 져서 직원 경험에서는 성장의 동기와 성과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직원 경험을 언급을 했습니다. 직원 경험이란 조직 내에서 일을 하면서 겪고 느끼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즉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퇴사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에서 직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아마 HRD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은 한 해 업무 목표를 잡으실 때 직원 경험을 많이 언급을 하실 텐데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주시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또 그 연수 과정들을 플랫폼에 얹어서 직원들한테 많이 공유시키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직원 경험을 결정짓는 요소는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이제 공간적 요소를 직원 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올해 저희 팀에서도 그 직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중간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 필요한 교육이 뭘까 이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직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그다음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적절한 도구나 환경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대면 내지 비대면 강의를 할 때 강의장 환경이라든지 그 편의시설 이런 점검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확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주제인
ESG 연수 제도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팀 올해 업무 목표가 하단에 있는 것처럼 경력개발 노마드족을 지원해줄 ESG 연수 제도를 실행 방향으로 커리어 패스 확립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는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그 ESG가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E는 즐기는 연수고요. 두 번째 S는 의지되는 연수, 세 번째 G는 참여하는 연수, 이렇게 세 가지 컨셉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컨셉에 맞게 하단의 연수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도 많지만 여기서 소개할 것만 몇 가지만 빼서 이렇게 별도로 교환을 맞춰서 왔습니다. 첫 번째 E 관련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SG 연수의 첫 번째 이제 즐기는 연수. 네, 연수라는 게 아시다시피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거든요. 들어보면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나면 직원들 한 대부분은 좀 졸고 있고요. 점심 먹고 나면 더 졸고 있고요. 집에 갈 때 되면 머리를 양쪽으로 흔들고 뭐 들었지 하면 기억에 남는 것들이 별로 없이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대면 연수 외에 비대면 연수로 진행을 하려면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인 배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즐은 저희가 이제 배우는 즐거움이라고요. 앞 글자만 따서 배즐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은행에서 자체 개발한 앱은 아닙니다. 타 기관 앱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앱은 계속 유지 보수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가 기술직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직 전문 인력들에 대한 장기 근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자체 개발 앱은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교육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업체들 여러분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실 걸 알고 있는데요. 교육업체한테 저희가 임직원 윤리 교육이라든지 그러면 자금 세탁 방지 교육이라든지 이 법정 교육을 턴키 방식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그 턴키 방식으로 계약하는 대신 그 회사에서 만드신 프로그램에다가 저희 은행 로고를 입히고요. 저희 은행 동영상, 직원들이 찍은 동영상들을 올리고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 앞에 로고가 대구은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연수를 진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 경우에는 그 앱 자체 관리를 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으면 열심히 좀 관리하고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랄까 이럴 것 때문에 그동안 앱 관리를 많이 못했었어요. 못해서 갖고 그에 대한 좀 자기 반성이 일어났고요. 앞서서 언급한 그 직원 경험의 3요소 중에 기술적 요소가 있는데요. 그 기술적 요소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고객들이 이용하시는 IM샵이라든지 IM뱅크 앱은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 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서 개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연수를 듣고 있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저희는 개선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들이 좀 재밌게 좀 들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서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개편을 했습니다. 강의 평점이 좀 좋은 강의들은 앞쪽으로 전진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서없던 카테고리도 조금 정렬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연수 시간에 대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사은품을 제공한다든지 직원들이 뭐 요청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뭐 커피 쿠폰이 됐던 뭐가 됐든 여러 가지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배질에게 바란다라는 이벤트도 실시하여서 저희가 조금 생각지 못한 개선점들을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직원들이 그 의견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방향성을 많이 바꿨습니다. 보시면 A is to B로 나누는데 이제 화면 구성도 조금 많이 바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는 액트라고 책임자 승격을 하려면은 치러야 되는 고시가 있습니다. 수신, 여신, 외안 이렇게 세 과목 고시를 치르는데요. 고시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 굉장히 좀 아무래도 시험이니까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고시에 대한 업무 동영상 해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 교수진들이 업무별 교수진들이
업무 동영상을 올리는데 올릴 때 아무래도 직원들이 조금 쉽고 재밌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교수진들의 외모를 조금 특징적인 외모를 넣어서 썸네일도 저희 직원들이 같이 조금 만들어 보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클릭 수를 높일 수 있을까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조금 간단해져서 직원들이 클릭 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텐데 702010 모델입니다. 비정형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이론인데요. 학습의 10%는 교육에 의해서, 20%는 타인과의 관계, 70%는 경험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요성 70%의 경험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건 다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뒤쪽에다가 그 S의 경험을 좀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SG 연수 제도의 두 번째 S, 의지되는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4프로 PT 연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운동을 많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PT를 많이 받아 보셨을 텐데요. 저희 업무 인재개발팀에 교수진이 4분이 있습니다. 각 과목별 교수진 4명이 있는데요. 그 4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체력을 조금 증진시키려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프로그램 줄 중에는 이제 PT가 제일 효과적이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교수들이 PT는 개인 1대1 레슨인데요. 그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를 받았을 때 그 실무 처리 방법이라든지 그 이해가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서 교수진이 직접 해당 영업점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PT 4프로 PT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 교수진들이 해당 그 관련된 영업점 내지 그 전체 발송 공문에다가 교수진들이 어떤 업무 이력이 있고 어떤 그 근무 그 본인들이 가르칠 수 있는 해당 파트에 관련된 자격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실이란 큰 타이틀이 있더라도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본인이 특별히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 다를 커버하지는 못하더라도 뭐 앞에 나오는 저기 그림에서 나오는 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 쪽에 좀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자격증도 많고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보내게 되면 그 신청서를 보고 이제 직원들이 나 이 교수님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 교수님 이런 부분이 잘하구나, 이렇게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이제 그 연수를 신청하게 되면 교수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연수 직원에 대해서 그 해당 영업점에 그 과연 어떤 업무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갑니다. 예를 들면 A 지점에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외환 파트 쪽에 업무 경험을 새로 받게 되면, 새로 받게 돼서 이제 4프로 PT 연수를 신청하게 되면 교수진께서는 저희가 지금 다모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객 거래 내역이라든지 많이 얹어서 성과 평가나 이런 걸 하실 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다모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해당 지점에 수출입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있으며 그 업체는 어떤 것들이 있고 수입을 할 때는 뭐 신용장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지 뭐 TT 송금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지 그에 대해서 어떤 좀 주의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업체뿐만 아니라 연수를 신청하는 개개인 학습을 원하는 직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체크도 하고 갑니다. 이 직원이 현재 업무가 처음인지, 예전에 과거에 업무를 봤던데 어느 정도 경력이 단절돼서 그 바뀐 내용만 별도로 가르쳐 주면 될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연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요. 그에 맞는 교환을 별도로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물론 사전 학습 과제도 반드시 제공을 해서 직원이 조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방문 전에는 해당 영업점에 직접 저희가 전화를 해서 동료 직원들이라든지 지점장님한테 연수가 뭐 길게는 4일씩 가기도 하는데 그 연수 기간 중에는 업무를 좀 배제를 시켜달라고 조금 배려도 좀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금융 패스트 트랙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은행은 최근에 수도권 영업에 수도권 영업 중에서 특히 이제 기업 여신 마켓 쉐어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그
기업요신 부분에 단연간 업무 노하우가 많으신 고참 책임자들 위주로 별도로 이제 그 1인 지점장으로 대거 발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1인 지점장으로 그 고참 직원들이 대거 빠지다 보니까 그 기업여신 인력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급증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가 조금 필요하여서 올 초에 기업금융 패스트 트랙이라는 연수를 기한을 하게 됐고요. 보시게 되면 실시 배경이라든지 그다음 연수 내용, 네, 향후 우대 사항들을 담은 공문을 보내서 직원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현업에 바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업여신 부분은 단연간의 경험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상담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매 여신 정도라도 여신 경험이 조금 있는 직원들과 기업 여신 경험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직원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뽑아 선발해서 이론은 당연하고요. 이론과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넣어서 전산 실습까지 포함해서 이제 집중도 있는 연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33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33명을 선발을 해서 그 4명은 사전에 선배치를 해서 연수를 진행을 했고요. 연수 종료 후에는 14명을 그 업무 경험이 많이 갖고 있는 이제 뭐 기업부 또는 좀 큰 지점 위주로 보내서 그 고참 선배들한테 같이 업무를 배우면서 업무 숙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업무 숙련이 된 고참 직원을 빼서 다른 쪽에 필요한 쪽에다가 재배치시키는 이런 선순환 과정을 인사팀과 협업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수를 진행하면서 현업에 바로 이제 투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그 연수에 대한 몰입도가 타 과정 대비 좀 많이들 탁월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강의를 하시는 여신 교수님들이나 안 그러면 저희 부서와 협업을 하고 있는 여신 심사부라든지 여신 기획부 사내 강사분들도 큰 열의를 가지고 진행했던 과정으로 기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S 이제 의지되는 연수 쪽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다독다독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재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팀 내에 이제 프로그램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저희 제일 막내 행원이 낸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저희가 그 치킨 쿠폰을 줬던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그 본부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험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본부 부서 직원이 한 800명이 넘는데 한 400명의 직원들이 앞에 보시는 이제 책자 앞에 보시는 이제 그 관련된 그룹핑으로 되는 책자를 많이 신청을 해서 현재도 지금 많이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금융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금융연수원 책자를 많이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금융연수원에 갖고 있는 그 통신연수 과정들은 뭐 한 과정을 하든 두 과정을 하든 세 과정을 하든 본인이 직접적으로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과정은 저희 은행에서 전체 경비를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금융연수원 통신연수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직무에 필요한 책자들은 개인적으로 사보는 사례들이 종종 접하고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직원들을 조금 케어한다는 그런 느낌과 그다음에 그 저희가 구매해 준 책을 옆에 상시에 옆에 두고 여러 번 다독해서 보면서 업무에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다독다독이라는 프로그램을 붙여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 책자 구매해서 이제 드리니까 이제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신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이제 연수 쪽에서 이제 그 MSG 연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SG는 보시면 이제 M은 마이크로 스터디 그룹인데요. 소규모 공부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경험들을 나누는 소규모 공부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인재개발팀에서 하는 역할은 많지가 않습니다. 연수 앱에다가 이제 과정들만 매칭시킬 수 있도록 등재를 하고요. 모든 과정이라든지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은 학습자하고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이 자율적으로 저는 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강의들은 이런 겁니다라고 얹어주시면 저는 그런 걸 듣고 싶습니다라고 매칭이 되면 뭐 서로 만나서 토론도 하면서 팁도 얻어가고 그다음에 그
정형화된 그 외에 비정형화된 묻기 좀 힘든 것들이 있죠. 뭐 공식적인 채널로 확인하기 힘든 것들도 서로 경험으로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온전히 자율학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대신 학점을 등록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진은 저희가 앱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앞에서 구팀장도 많이 설명하셨지만 이제 많은 강의들은 직원들이 많이 참여한 강의들은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공부방이다 보니까 10명 내외로 좀 운영하도록 저희가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제가 우버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부터 이제 행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여신이라든지 외환이라든지 이렇게 딱 구분된 업무를 하지 않고 세 가지 업무를 보통 좀 이제 기업 여신 외에 특별하던 연수 외에는 이제 직원들이 모든 세 가지 파트 업무를 골고루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유니버셜 뱅크로 키우고자 방향성을 잡아서 2019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우버는 유니버셜에 있는 U와 B를 합치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뜻하는 ER을 붙여서 우버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 사내 강사가 보통은 저희가 인재개발팀 직원 외에 그 본부 부서에 직급별 본부 부서의 직무별로 특화된 뭐 여신기획부라든지 심사부 이런 직원들이 책임자급 직원들이 많이 자례 강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노하우나 아니면은 규정이 바뀐 데 대해서 바로 실습할 수 있는 전산들이 포함된 이런 강의들이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업점에 있는 직원들 위주로 강사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강사들은 본인 자리에서 직접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화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전산 실습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짧게 10분에서 30분 정도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 인재개발팀으로 보내주면 저희나 안 그러면 홍보부의 영상 쪽에 있는 팀에다가 협업을 해서 강의를 등재해서 올려주는 과정이거든요. 아무래도 현업에 직접 쓰이고 업무 노하우도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회수가 많이 높았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들이 이제 대면 강의보다는 비대면 쪽으로 강의를 유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환 작성이라든지 직접 저처럼 앞에서 강의하는 이런 부담감이 없어서 그다음에 강사들이 많이들 참여를 해줬던 강의입니다. 물론 강사들한테는 뭐 연수 가점이라든지 금융연수원, 파견연수라든지 이런 보상은 반드시 따라갔고요. 그래서 많이들 직원들이 좀 반응이 좋았던 강의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ESG 연수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늘 고심하는 CDP 관련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CDP는 각 회사마다 다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그 직무 인증제라고 해서 여신, 수신, 외환 이렇게 세 가지 파트의 직무 인증제를 실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직무도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 직무가 세분화되어서 직무 세분화에 맞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8개의 과정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각 과정마다 레벨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저희가 제시하는 뭐 필수 과정, 선택 과정, 그다음 뭐 자격증 과정들을 저희가 커리어 패스 쪽으로 보여드리면은 직원들이 각각 개인 스케줄에 맞게 그 과정들을 단계 밟아가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직무 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재 8개 파트에서 저희가 경영 기획이나 마케팅 계획을 추가를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과정을 되게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 리뷰한 과정에 대해서 뺄 건 빼고 또 변경할 건 변경하고 늘 이제 빠른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빨리 변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그 빨리 변하는 과정 속에서 빠른 학습과 빠른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업스킬링이나 리스킬링들은 늘 빨리 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학습 여정의 동반자로서 역할 이런 주제로 한번 멘트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42.195 마라톤 해보신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하프 마라톤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42.195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는 늘 옆에 페이스 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인재개발팀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하는 그 ESG 연수 즐기고 참 의지되고 참여할 수 있는 ESG 연수 제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늘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 학습은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스스로 학습하는 것 외에 본인이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더 큰 성장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양방향 교육이 학습에 대한 몰입도나 평가 점수가 더 잘 나온 거는 여러분보다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디테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도 디테일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직전 연도 과정에 대한 리뷰를 하고 또 과정이 끝나면은 그 페이퍼로 그 학습에 대한 그 리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원들한테 가급적 다는 아니더라도 가급적 저를 포함해서 직접 전화를 합니다. 어떤 과정이 좋았고 뭘 바꾸었으면 좋겠고 이 강사는 어떤 점이 좋고 사내 강사 사내 외에 물론 이제 바깥의 외부 강사는 당연한 거고요. 사내 강사도 우리 평가를 별도로 받아서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테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 마치기 전에 제가 짧은 영상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나오진 않는데요. 일단 뭐 화면에 보시면 이제 조승우 씨입니다. 조승우 씨가 이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를 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승우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좀 그 조승우 씨가 그 지킬 앤 하이드에서 뮤지컬에서 부른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를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자, 지금 이 순간 그 새로운 직무에 처음 도전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좀 더 배우고 싶은 학습을 원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변경이 되는 업무에 대한 지식을 항상 원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늘 준비된 자세에 있는 직원들이 되었으면 HRD 담당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떨려갖고 말이 좀 빨랐는데 나중에 끝나고 같이 이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뭐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이제 그 미리 좀 이제 말씀들을 나눴었는데요. 저희가 질문 하나 정도 같이 나누고요. 혹시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질문이 들어오신 게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세션이 그 생애주기별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 두 사례를 보시면 바로고 사례 같은 경우는 뉴커머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조직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인터벤션들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신 분들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근데 그 생애주기별 경력 개발과 관련돼서 정말 HR더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노하우를 또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우리 바로고 측에는 실제로 뉴커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경력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뉴커머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노하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구은행의 우리 장현영 원장님께는 아까도 이제 그 CDP와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직무를 바꾸려고 할 때 이런 것들 고려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짧게 우리가 한 가지 정도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 팀장님.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커머가 조직에 좀 빠르게 적응하고 그가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소속감을 느끼고 조직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밀착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고 그들이 좀 성공적으로 조직에서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만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너무 아이, 시간을 짧게 들어서 네, 시간이 예, 되게 다들 이미 끝난 다들 시간이어서 예.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서 먼저 말씀하시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네. 원장님. 저는 이제 직무 전환되는 직원들한테 필요한 연수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뭐 직무 전환이 워낙 이제 8개 직무에서 많이 변경을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직무 전환 사례 중에 예를 들면 저희가 기업 금융 쪽에 아까 전에 좀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업 여신을 원하는 직원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소매금융 쪽에는 이제 경쟁업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금융은 아무래도 그 상담이나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담보보다는 이제 담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용 쪽에 많이 포지션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 상담하고 기업을 파악하고 그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저희가 매년 한 20명 정도의 그 직원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금융연수원에 한 6개월 과정을 보내거든요. 예전에 많게는 20명도 보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 나눠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은 제가 신용 분석, 뭐 여신 심사, 여신 법률 과정을 길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직원들한테 좀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자격증을 무조건 안 따오면요. 약간 반 협박이라고 해야 네. 되니까 시외로 보낸다.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직원들이 자격증을 다 따와요. 네. 다 따오고요. 만약에 뭐 부분 시험이라도 합격을 하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다음 패스에 반드시 딸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갔다 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MSG 연수에 반드시 투입을 시킵니다. 본인이 갔다 온 연수에 대해서 지점에 가서 실제적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직무 이론적인 교육 외에 현장에서도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경험들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마라.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저희가 잡오프잖아요. 잡오프 그러니까 뒤로 빠지고 급여도 다 받고 그다음에 그만큼 혜택이 있는 대신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해야 된다. 공유재산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강의에 참여시켜서 강사로 활동하게 만들고 있고요. 또 갔다 오면은 6개월 정도 갔다 오면 그 안에 또 심사부에 별도로 OJT 과정을 보내고 있거든요. 보통 OJT를 하면은 신입병원들이 많이들 하거든요. 보통 한 달씩. 그리고 신입병원들이 OJT 과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업여신 인력 같은 경우에도 연수의 이론적인 연수 외에 심사부에서 왜냐하면 기업여신은 심사 올릴 게 엄청 많습니다. 지점에서 지점장님이 갖고 있는 전행으로 처리하는 거 외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심사부에다 승인을 올린 경우가 많은데 그 심사부 안에서 별도로 강의 수업을 받고요. 그리고 해당 영업점에 뭐 땡땡 영업점 그러니까 큰 규모가 큰 영업점에 다시 또 별도로 OJT를 보내서 그 실제 RM들이 선배 RM들이 일하고 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요. 같이 그 심사 의견서도 같이 네. 적어보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업무 역량을 네. 좀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교육과 실무에서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의 그 어우러짐이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직무에서의 전환이라든지 역량 개발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고 팀장님 혹시 추가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보통은 오리엔테이션이나 그 수습 해제 경험 면담이나 이런 거를 보통의 조직은 HRM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D 역할로 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네. 좀 더 그들과 밀접하게 처음부터 OT부터 그 이후 온보딩이 완전히 된 시점까지 그 HRD 영역에서 그들을 좀 케어하다 보니까 그 신규 입사자가 좀 더 안정감을 느끼세요. 네. 왜냐하면 M은 뭔가 규제, 음. 제도 그리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D는 우선 다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럽게 그가 조직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게 저희가 HR에서 좀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았으면 뭐 하시고 싶은 여쭤보고 싶고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이 정도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속된 시간도 있고 해서요. 근데 이제 오늘 두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여정이다, 경험이다.
그 과정 속에서 그 경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축적할 거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와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세션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귀한 또 말씀 나눠주신 우리 두 분 또 우리 고낙견 팀장님, 그 다음에 장현영 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